여러분 대박입니다. 저도 드디어 대형 유튜버들만 받는다는 삼성 갤럭시 S20 협찬, 저도 참 받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S9 플러스였는데요. 소소하게나마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김없이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시계를 주문했는데 책을 보내왔네요. 페이지 수가 생각보다 적고 별 내용이 없는 책이네요. 이상 오버더치TV의 덕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조금 그리 많이 보기는 힘든 스켈레톤 시계네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이 시가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는 2013년에 첫 시계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계로 바로 2013년에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얘네가 생각보다 기록이 좀 있는데요. 바젤월드에서 전시된 최초의 중국 시계 브랜드이면서 2020년에도 독일 내셔널 디자인상이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기록적인 판매율을 보였다는데요. 때는 2018년 시가제트 시리즈는 목표량의 1200%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량 달성 퍼센테이지는 딱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판매 목표량을 200만원 이렇게 잡아놓아버려서 숫자로 장난치는 양아치 브랜드들도 꽤 되고, 그래서 들어가봤는데 생각보다 높은 그 하나 25억원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펀딩하고 자기들이 결제하는 거꾸로 타는 시스템을 구사하기도 하거든요. 꼭 얘네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크라우드 펀딩 기록 자체의 신뢰성은 지금 많이 떨어진 지금입니다. 스펙을 살짝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시계는 가로 40.8, 두께가 12.3mm, 러그트러그는 47.5mm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각선 인치가 길어 보여서 이렇게 대체로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더 가볍고 40% 더 강하다는 이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 덕에 색감에서도 일반 스테인리스감과는 다른 오묘한 컬러감도 매력이겠지만, 반전이 있었던 건 생긴 거 솔직히 한 120g은 나갈 것처럼 크게 무식하게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는 약 72g 정도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 어떤 시계보다 피로감이 덜합니다. 물론 이 실리콘 밴드가 크게 한몫해준 건 당연하죠. 이 시계의 포인트는 당연히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저는 시계 부품의 명칭도 잘 모르는 시계 전문가지만 애를 좀 써서 들여다본 결과 이 눈앞에 펼쳐진 뼈대가 곧 메인 플레이트가 돼버린 특이한 구조입니다. 시걸사에서 무브를 떼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만을 위한 맞춤형 무브로 특수 제작된 무브라고 하네요. 전세계 여느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서 이런 수고까지 더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브랜드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인지 이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과시용 시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중국산 시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주구장창 3D 프린터 마냥 베껴오는 그런 롤렉스 썸마 짝퉁에다가 로고만 바꿔치기 하는 양아치 같은 오마주 컴필레이션 브랜드들의 향연들을 바라보는 기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중저가에서 이렇게 무브먼트 제조사와 손잡고 이런 풍의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경쟁 자체가 없는 독점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도 100% 창작을 해낸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머릿속에 그리시고 계신 그 브랜드 리차드 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컬렉션을 훑어봐도 어딘가 닮아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생긴 시계는 없더라고요. 디자인을 그래도 살짝은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브와의 호환이나 그런 세세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더해진 그런 정성이 깃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브는 시걸 무브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무브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걸이니까 중국제니까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스펙을 보니까요, 육진동의 파워 리저브 40시간, 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30초까지라는데 뽑기를 조금은 잘했는지 한 플러스 15초 정도는 수렴은 합니다. 이 시계에서 무브먼트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딱 한 개씩 있는데요. 먼저 좋은 점은 무브먼트의 째깍 소리가 잘 들린다는 점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타임엑스 시계처럼 나는 쿼츠다를 외치는 듯한 그런 초침 소리는 듣기 싫었는데, 오토매틱 소리는 기분이 좋다는 거는 좀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니라면 제 귀만 좀 편식이 심한 편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소음 때문에 아쉽다면 이 단방향 로터에 소음이 서걱거린다는 점인데, 서걱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평대가 안 맞는다는 건데 로터 효율을 제 살로 깎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브로서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본이라면 기본인데 말이죠. 거기님 지금 몇 시예요? 낮이라고 뭐 다를 것도 없습니다. 대충 봐서는 쉽게 읽히지도 않고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삼바의 방수라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애초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저 이 시계를 몇 번 차고 나가봤는데요. 뭔가 반팔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시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 어느 시계보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좀 재미있는 시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약 240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티타늄 소재가 아니라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의 모델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무게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5g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200달러 이하로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식상한 시계 생활에서 약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이상 오버더치TV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